지갑 내놔. 빨리. KTX 객실을 가로막은 조폭들이 승객들을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한 노인이 저항하자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고 임산부까지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분들 당장 일으켜 세워. 조폭들은 여자를 비웃으며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가씨, 곱게 생긴 얼굴 다치기 싫으면 닥치고 자리에 앉아.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잡은 가녀린 팔이 수많은 테러범을 단숨에 제압했던 지옥의 팔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며 흐릿한 선으로 변했습니다. 1호차 좌석에 앉은 강미래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미래가 스프레드시트 숫자들을 확인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열차가 대전역을 무정차 통과할 무렵 뒤쪽 객차에서 소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음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 위협적인 고함 소리와 승객들의 비명이 객실을 채웠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있는 거 다 꺼내. 당장. 박철수가 통로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일당이 승객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승객들이 겁에 질려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늙은이한테 무슨 돈이 있겠소. 한 노인이 주머니를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노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승무원이 객실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강도예요. 1호차에 강도가 들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조폭들에게 직접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당 중 한 명이 임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걸리적거려. 썩 비켜. 남자가 임신부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임신부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배가. 임신부가 배를 감싸 안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정지했습니다. 미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임신부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미래가 소음 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폭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겁도 없이. 일당 중 한 명이 미래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곱게 생긴 얼굴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앉아 있는 게 좋을 거야.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쓰러진 임신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 당장 일으켜 세우시죠. 미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박철수가 코웃음을 치며 미래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그 전에 지갑부터 내놔봐. 그 순간 미래의 몸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철수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박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래가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박철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나머지 일당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미래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해 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미래가 몸을 돌려 어깨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까지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5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미래가 임신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고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신부가 미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저들을. 제 걱정은 마시고 다른 다친 승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미래가 승무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래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 마세요. 박철수가 미래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내 얼굴 똑똑히 기억했어. 네, 저도 그쪽 얼굴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졌습니다. 미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미래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방금 전의 일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플랫폼에 경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준비한 채 열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승무원이 먼저 내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명 모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 여성분이 전부 제압했어요. 경찰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요? 저 건장한 남자 5을요? 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경찰들이 신음하는 박철수 일당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수가 미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내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해뒀다. 시끄럽고 가기나 해. 경찰관이 박철수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미래는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미래입니다. 직업은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운동을 했기에 장정 5을. 미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태권도 조금 했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한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드릴 말씀은 그게 전부입니다. 미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술을 마친 미래는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내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완전 영화 주인공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미래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자 김주연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미래 씨, 어제 KTX에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김주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미래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KTX 특전사녀, 조폭 참교육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제 KTX에서 어떤 승객이 찍은 영상이래요. 혹시 이 사람? 김주연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미래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미래시잖아요. 와, 완전 대박. 우리 회사에 이런 영웅이 있었다니.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미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래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강미래 씨,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요. 화면에는 강미래, KTX 영웅, 특전사녀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조회수가 벌써 500만을 넘었어요. 동료들이 미래를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래 씨,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혹시 국정원 요원 아니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답답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미래가 탕비실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탕비실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미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강미래 씨, 어제 상황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MBC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영웅 강미래 씨, 인터뷰 요청합니다. 보안 요원이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래는 점심을 거르고 회사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몸을 숨겼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강미래 씨 되십니까? 미래가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성이 명함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제 KTX 영상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상황에서 보여주신 판단력과 실행력, 정말 놀랍더군요. 미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론만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무슨 볼일이신가요? 혹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일에 관심 없으십니까? 국가의 위기요? 그렇습니다. 미래 씨의 능력은 이런 회사에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남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 거창한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제안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명이나 소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남성이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래가 명함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야? 퇴근 시간이 되어 미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 입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KTX 특전사녀 아니야? 맞네, 맞아. 실물이 훨씬 예쁘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급히 마스크를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요.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제 딸이 완전 팬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미래가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손님.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영웅 맞으시죠? 기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미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미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선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미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6시 미래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깅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미래가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KTX 영웅 아니야? 얼굴은 가렸는데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찍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미래가 속도를 높여 그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됐네. 미래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6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미래 앞에서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강미래 씨 아니십니까? 미래가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성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어제 KTX에서 아가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영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험한 꼴을 보고 자기 몸을 던집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나저나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멀쩡합니다. 만약 그때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김영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만 가르치다 퇴직한 늙은이입니다. 선생님이셨군요. 네, 4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봤지만 아가씨처럼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김영수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부디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책이네요. 미래가 책 제목을 읽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요?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어떨 땐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군요. 김영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요? 네, 마포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매주 모여서 책 이야기도 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김영수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온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미래가 책과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김영수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미래가 책을 펼쳐보며 잠시 읽어봤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날 오후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한소영입니다. 맞으시죠? 미래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소영? 네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든 알아냈습니다.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라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잘 지냈습니다.
선배님이야말로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뉴스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뭐해? 저는 아직 부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렇구나. 장하다. 선배님,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뵐 수 있겠습니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만날 필요까지 있을까? 제발요, 선배님. 딱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네. 소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래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다. 어디서 볼까? 저녁 7시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소영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그래, 소영아. 오랜만이다. 소영이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기억 속의 선배님 그대로십니다. 너는 제법 군인 태가 나는구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해?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끔 선배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소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대에 아직도 선배님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미래가 불편해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선배님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눈을 반짝입니다. 지난 이야기는 꺼내지 마. 선배님, 혹시 부대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헛소리 마.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아니, 이 나라엔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소영아, 나는 그 세계를 떠난 사람이야. 더는 상관없어.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이렇게 썩히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내가 왜 그만뒀는지 잊었어?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은 선배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정말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미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영이 혼자 남아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래가 김영수에게 받은 책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미래가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책 속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래가 특정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래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미래가 책갈피를 끼우고 책을 덮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왜 나한테 이 책을 주셨을까? 미래가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래는 김영수가 준 메모지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마포구 골목에 있는 서점 책과 함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가서 뭘 어쩌겠다고. 미래가 고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래는 결국 서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아기자기한 서점이 나타났습니다. 책과 함께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점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점 한쪽에 동그랗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30대 남성이 미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혹시 김영수 선생님께 이야기 듣고 오신 분 맞으신가요? 네, 강미래라고 합니다. 아, 역시 선생님께서 꼭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점 주인이자 보시다시피 독서 모임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곳에 앉아서 들어보세요. 준호가 미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김영수가 미래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미래 씨. 정말 와주셨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네, 선생님.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미래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준호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돌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미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난 일주일 내내 붙들고 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미래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래 씨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미래가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아, 저는 그냥 다른 분들 이야기 듣는 게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준호가 미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용서라는 게 결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다른 참가자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래야, 안 돼. 위험해. 귓가에 동료의 절박한 외침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입니다. 선배님만 아니었어도. 울부짖던 후배의 원망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미래의 창백한 얼굴과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창밖 좀 보세요. 노을이 참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가을 하늘은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줘요. 김영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미래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래는 혼자 서점을 둘러보며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한테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손에 익어서 괜찮습니다. 미래가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미래 씨, 오늘 토론 중에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억지로 감추려고 하면 속에서 곪기 마련입니다. 준호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꾸며낸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미래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래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서점 한쪽에 있는 심리치유 코너로 갔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 마음의 문 열기, 용서의 힘. 미래가 한참을 서성이며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준호가 미래 옆에 서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은 어떠세요? 마음의 짐 내려놓기라는 책입니다. 미래가 책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가져가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첫 방문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래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라는 서점에 갔다. 김영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다. 그곳에서 이준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미래가 몇 글자 적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래가 일기장을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가볼까? 미래가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미래가 집에서 준호가 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선배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한소영. 소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래가 문을 열자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선배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소영이 주변을 살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놈 박철수가 풀려났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벌써 석방이라고? 그게 말이 돼?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서 금방 나왔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소영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신상 정보가 전부 다 털렸습니다. 뭐라고? 미래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알아보니 박철수는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거대한 조직을 두고 있는 놈이었어요. 소영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조직에서 경찰 내부 정보원을 매수해서 선배님 집 주소는 물론이고 가족관계까지 전부 알아냈습니다. 그럴 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들이 이 근처 어디선가 선배님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소영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안전가옥을 마련해뒀습니다. 안전가옥? 네,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단 거기로 몸을 피해야 해요. 빨리 짐 챙기세요, 선배님. 소영이 미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선배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고집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난 도망 안 쳐. 절대로.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항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나야. 넌 몰라도 돼.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러셨잖아요.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시다가 결국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실 겁니까?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그날 거기 없었잖아. 넌 몰라. 제가 모르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미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작전이 있었어. 소영이 미래 옆에 앉았습니다. 단순 정찰 임무였어. 모든 게 내 판단 착오였어.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의 매복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무시하고 내가 팀을 이끌고 진입했어. 선배님, 내가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했단 말이야.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준 팀원들을 데리고 내가 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곳은 지옥이었어. 우리 팀원 3명이 나 때문에 죽었어. 소영이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선배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아니라고요. 그 작전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보는 불확실했고 상부에서는 실적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였잖아요.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변명일 뿐이야. 지휘관은 나였고 책임도 나한테 있어. 선배님은 그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소영이 창밖을 지나가는 검은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저 차, 소영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까부터 같은 차가 계속 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일어나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날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네. 소영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황실인가? 한소영 대위다. 이 지역 순찰 강화 요청한다. 수상한 검은색 세단이 계속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소영이 미래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았다. 즉시 순찰차 출동시키겠다. 소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마음은 고맙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미래가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알았어. 선배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제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미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 소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꿈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날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미래야, 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 거야? 내 판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료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흐릿했습니다. 원망의 시선도 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래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방금 뭐지? 미래가 이상한 느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상처는 숨기려 할수록 곱는 법이죠. 미래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가?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래가 책과 함께 서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독서 모임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래 씨, 어서 오세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요. 오늘은 왠지 좀 서두르고 싶더라고요. 미래가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정말요? 그럼 저기 새로 들어온 책들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미래가 자연스럽게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래 씨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죠. 에이, 평범하다니요. KTX에서 그런 대화력을 펼치신 분이. 준호가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일 말씀이시군요. 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서워서 숨기 바빴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험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3년 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미래가 손을 멈추고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사람들 피해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책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준호가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책 속에서 저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점을 열게 되신 거군요. 네. 저처럼 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작은 쉼터라도 되어주고 싶어서요.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치유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미래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래 씨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은 모르는 상처 하나쯤은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독서 모임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장이었습니다. 김영수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란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장 아닐까요? 맞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용기 있는 성장이죠. 다른 참가자가 동의했습니다. 미래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실수를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미래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렵고 위대한 용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모임이 끝난 후 미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걷지 않아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길을 바꿔봤지만 차는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미래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치 마포구 성미산로. 미행당하는 중. 미래가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공사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 그녀를 따라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철수와 조직원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냐, 여기서 만나는구나. KTX 특전사 아가씨.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 병원비까지 톡톡히 갚아줘야겠다. 조직원들이 미래를 둘러쌌습니다. 여자 혼자 상대하는데 5이면 너무 많은가?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너무 잘나서 말이야. 박철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래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미래가 흐르는 물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미래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 미래의 움직임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대를 부숴버리려는 분노가 아닌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고통은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여자가. 미래가 그의 칼을 피해 발목을 걸었습니다. 박철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미래가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고정시켰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미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는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찰차와 함께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소영이 달려와 미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난 괜찮아. 소영이 말없이 미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 씨. 준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서점에서 나오는데 저쪽에서 웬 소란이 들리길래 혹시 미래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준호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멀쩡히 서 있는 미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래도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 가득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마음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일당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미래는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조직범죄로 확대해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까지 전부 검거했으니 이제 정말 안전하실 겁니다. 정말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미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미래가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준호가 계속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미래 씨,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잠은 잘 주무시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호 씨 덕분에요.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준호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미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미래 씨,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제가요? 서점 일을요? 네, 정식으로요. 미래 씨가 있으면 손님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서점 분위기가 환해지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미래가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추리소설은 어디에 있나요? 아, 추리소설 찾으시는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미래가 자연스럽게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취한 남성이 서점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이, 주인장, 여기서 술도 파나? 남성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긴 서점입니다. 나가주시죠. 준호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점이면 뭐, 책이나 술이나 사람 취하게 하는 건 똑같잖아. 안 그래? 남성이 큰 소리를 내며 책장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미래가 조용히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그만하고 나가주시죠. 뭐야, 당신은 또? 남성이 미래를 째려봤습니다. 미래가 침착하게 남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 나가주세요.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남성이 소리쳤지만 미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남성을 서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꼭 술 깨고 오세요. 미래가 조용히 말하고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와, 저는 저런 사람 보면 심장이 철렁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미래 씨.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미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호가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래는 서점 앞에 길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 저 고양이들 원래 자주 와요? 네, 요즘 부쩍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귀엽긴 한데, 애취. 준호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어머, 혹시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세요? 네, 조금 심한 편이라서요.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서점 뒤편에 작은 상자와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고양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가게 앞으로는 잘 안 올 거예요. 여기서 쉬면 되니까요. 어머나, 이걸 언제? 정말 고맙습니다, 미래 씨. 제 생각까지 다 해주시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미래의 자리에 책 몇 권을 놓아두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다 뭐예요? 미래 씨가 심리학 코너에서 오래 서 계시길래 혹시 이런 이야기도 좋아하실까 해서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딱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이에요. 정말요? 다행이다. 마음에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준호가 뿌듯해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힘든 손님은 없었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오히려 서점에서 일하는 게 기다려져요. 정말요? 저도 미래 씨가 온 뒤부터 서점 오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일상과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호 씨는 왜 그렇게 추리소설을 좋아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미래 씨는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심리학 책도 자주 읽으시는 거였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영수가 서점에 들렸습니다. 책을 고르다가 계산대 근처에서 웃고 있는 미래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미래 씨, 이 책 새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즘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정말요? 와, 표지도 예쁘네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구먼. 김영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온 김영수에게 미래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 미래 씨, 처음 봤을 때랑은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웃음꽃이 폈어. 네, 그런가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아주 보기 좋아. 김영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옆에서 잘 챙겨주는 모양이야.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히려 제가 미래 씨 덕분에 힘을 얻는걸요. 둘이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 늙은이 마음이 다 흐뭇하네. 김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와 준호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그냥 걷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래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 흑백 같던 일상이 총천연색으로 변한 기분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죠. 준호가 공감했습니다. 미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다시 웃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맙죠. 제 서점에 그리고 제 일상에 들어와줘서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책과 함께 서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낭독회라는 제목의 이벤트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시와 소설 구절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호가 참가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미래도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커플들이 하나둘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참여 가능한가요? 한 커플이 미래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어서 오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플이 미래와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이 사장님, 사모님 맞으시죠?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미래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저희는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오해를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그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낭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기꺼이 내어주는 용기입니다. 한 참가자가 시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가 소설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미래가 준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마침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미래가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커플이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두 분도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서점에는 미래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미래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같이 걷지 않으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서점 문을 잠그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저희를 계속 연인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준호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 씨, 저는 미래 씨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미래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그런 미래 씨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준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꼼짝마. 한 명이 준호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소리 지르면 이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미래가 긴장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년 때문에 감방간 박철수 형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괴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형님이 보낸 해결사들이야. 미래가 준호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어디 까불어. 내년이 한 발짝만 움직이면 이놈은 그걸로 끝이야. 미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 씨, 전 괜찮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괴한이 준호를 더 꽉 잡았습니다. 미래가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뒤로 발을 뻗어 괴한의 발목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괴한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래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괴한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괴한이 달려들었지만 미래가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두 괴한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래가 즉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소영, 나야. 한강공원으로 와줘. 또 일이 터졌어. 얼마 후 경찰과 소영이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또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난 괜찮아. 경찰들이 괴한들을 연행했습니다. 소영이 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철수 조직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다. 소영이 떠난 후 미래와 준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고요? 네, 그럼요. 전 괜찮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솔직히 조금요. 하지만 미래 씨가 옆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 씨, 그 순간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준호 씨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미래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준호 씨를 사랑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준호가 미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미래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평범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함께니까 뭐든지 다 괜찮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준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용기를 내는 거야. 미래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점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저기,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주는 그런 꽃 있나요? 미래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아, 고백하시는군요. 그럼요, 당연히 장미죠. 사랑의 상징, 빨간 장미가 최고입니다. 네, 그걸로 주세요. 미래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서점에 도착한 미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대신 낯선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친구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오늘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요? 갑자기요? 미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침 일찍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신없이 첫 차 타고 바로 내려갔어요. 미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미래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등 뒤로 황급히 숨겼습니다. 그럼 언제쯤 올라온다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며칠은 걸리지 않을까요? 미래가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오늘 서점 문 닫을 때까지 있을게요.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혼자 어쩌나 막막했는데.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준호한테 미래 씨 얘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요? 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데요. 미래 씨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요. 미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래는 서점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미래가 걱정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먼저 떠났습니다. 미래 씨, 정말 고마워요. 내일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 말고 가보세요. 미래가 혼자 서점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또 엇갈리는구나. 미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준호였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래가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요. 준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진이었나 봐요. 검사 다시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세요. 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 더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미래 씨 얘기를 했거든요. 준호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제 얘기를요? 아버님 편찮으신 와중에요? 네, 요즘 제 곁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고 그 사람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시면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모님 잠시 안심시켜드리고 미래 씨 얼굴 보고 싶어서 바로 올라왔어요. 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온종일 걱정했어요? 네. 왜요? 제가 걱정돼서요? 아니면 저를 좋아해서요? 준호가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가 얼굴이 더욱 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많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미래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준호가 꽃다발을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미래 씨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그 여린 마음을 저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준호 씨, 아픈 상처를 안고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미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본 게 처음이에요. 저도요. 제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 미래 씨 덕분에 알았어요. 준호가 미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미래가 준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미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사랑만 해줄게요. 준호가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요.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 씨, 혹시 괜찮으면 내일 저와 같이 부모님 뵈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벌써요? 제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부모님께서 미래 씨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갈게요. 용기 내볼게요. 미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미래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게 와줘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미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미래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린 이제 함께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준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책과 함께 서점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평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김영수가 주례를 맡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준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미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신부 강미래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신부 강미래는 신랑 이준호를 남편으로 맞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네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찡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와줘서 고마워, 소영아. 독서 모임 회원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덕분에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정말 그림같이 잘 어울려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서점을 확장했습니다. 한편의 책과 함께 나눔이라는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 힘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센터나 교도소에 책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래는 어린이 호신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질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진짜 강한 건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피하는 지혜란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해. 무서운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해요. 미래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미래와 준호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가 의아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여기서 보낸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 책과 함께라는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박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엉망이었던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혹시 어떤 책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두 번째 기회라는 책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책 제목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미래와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서점을 나갔습니다. 여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 봐. 미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책이 가진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가 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저녁, 미래가 준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그래?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대. 미래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진짜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고?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준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미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밤 미래의 배에 귀를 대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토끼 이야기를 들려줄게. 준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우리 아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미래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미래가 배가 부른 상태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저 아주머니 봐. 배가 엄마처럼 뚱뚱해. 미래가 고개를 돌려보니 2년 전 KTX에서 만났던 임신부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혹시 그때 KTX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여성이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아이가 이렇게나 컸네요. 정말 예쁘다. 미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 이렇게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가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도 곧 아기 낳으시나 봐요. 정말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와 준호가 서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그때 KTX에서 만났던 임신부 만났어. 미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 응, 어찌나 예쁘고 씩씩하게 자랐는지 몰라. 미래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저 아이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주겠지? 준호가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은 매일이 선물 같아. 나도 그래.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응, 이제 우리 셋이서 말이야. 미래가 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서점 안에서는 독서 모임 사람들이 새로운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뒤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